다 단언했던 2014년. 게임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올해의 마지막 방송을 기념하여 총동원된 게임계를 대표하는 기자 4인방. e스포츠계의 훈남 기자 강영훈, 게임 언론계의 대부 남윤성, 게임계는 내 손 안에 있다 고영준, 게임계의 뉴페이스 이재은. 그들이 밝히는 2014 게임계 10대 뉴스. 어제도 봤는데 우리 또 보네요. 어제 우리 어디서 봤지? 경기장에서 봤겠죠. 아, 스포츠 경기장에서 네. 봤구나.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굉장히 미모의 요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게임 플러스에 처음 인사드린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재인 기자 한 명 닦이니까 분위기가 팍 사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바쁜 와중에 다 모인 거죠? 연말 정리해야지. 연말 정산 하잖아 해마다. 그러면 기자들은 뭐 하겠어? 게임 관련 10대 뉴스. 게임 e스포츠 쪽 2014년 10대 뉴스를 저희가 정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위별로 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재용 기자님이 그 순위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게임계 10대 뉴스인 10위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2014 게임계 10대 뉴스 10위. 대륙의 거대 공룡 텐센트의 공격적인 투자와 빅딜. 사실 수면이 떠오른 이유가 TJ E&M 넷마블 게임즈로 이제 독립으로 나가면서 텐센트한테 큰 돈을 받았거든. 그러면서 보면 텐센트가 국내 기업에 국내 게임 업체에 돈을 쓴 게 한두 푼이 아닌 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스마일게이트도 텐센트에 돈을 받고 있고 뭐 파티 게임즈도 얼마 전에 그 200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그러고 마냥 투자를 받는 좋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이거를 약간 좀 비관적으로 틀어서 보게 되면 이제까지 노력은 한국 게임사들이 했는데 그들이 이제 돈을 앞세워서 언제든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 얼마 전에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발표했던 이제 5년 동안 2,300억을 지원하겠다. 어떻게 보면 게임 업계나 e스포츠 쪽에나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게임 규제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혔던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게임 개발사들이 어쩔 수 없이 국적불명의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마존에서 트위치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 인수 금액만 거의 한국 돈으로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트위치라는 게 이제 어쨌든 게임 방송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 시장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쳐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지금 시대에서 2014년에 이제 큰 뉴스가 아니었나. 한국도 괜찮은 게임사들이 많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나 아니면 관련 부서들이 좀 부목을 좀 시켜주고 잘한다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하지 않을까. 2014 게임계 10대 뉴스 9위. 게임을 블록버스터로 만난다. 게임의 영화화. 8위. 게임계를 충격에 빠뜨린 피미르 천민기의 승부조작 양심 고백. 고전 아케이드 게임을 기반으로 한 스페이스 인베이더, 총 3부작으로 기획 중인 어쌔신 크리드,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소재로 한 영화 워크래프트는 20년 남짓 쌓아온 워크래프트 세계관이 집대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3월에 개봉 예정인 워크래프트, 그날을 기대해보죠. 2014년 3월 피미르 천민기의 승부조작 양심 고백. 곧이어 그의 투신 소식이 이어졌는데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게임 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프로게임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 이 사건이 8위. 2014 게임계 10대 뉴스 7위. 올여름을 시원하게 만든 아이스버킷 챌린지. 6위. e스포츠의 인기를 실감케 한 전국체전. 올 여름에 얼음을 맞은 사람. 나는 안 맞았는데 얼음 안 맞았어? 강영우 기자가 강기자 맞았어? 네, 새벽에 정말 덜덜 떨어가면서 맞았는데 사실 게임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일단 최종 경기 이영호 선수가 지목을 해서 블리자드 마이크 모하임 사장이 얼음물을 썼고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지목을 해서 라이엇 게임즈의 브랜든백 사장이 직접 썼단 말이에요. 그들은 씌울만 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영호 이상형이면 씌울만 해. 아마 코리아에서 전화 왔을 거야. 찍히셨는데요? 누가 찍었어? 페이커요. 아 그럼 당연히 가야지. 백사장이 한번 들어 쓰고. 근데 프로게이머 중에 가장 먼저 지목받은 게 송병구 선수 아닌가? 송병구로 제가 알고 있지. 기다리고 있었지. 그 3일 안에 해야 되잖아. 송병구 페이스북만 계속 F4를 누르고 있었는데 진짜로. 송병구 옆에 딱 떠있고 F4 계속 때리고 있는데 동영상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삼성 갤럭시 칸의 송정구입니다.
저는 송병구 선수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이제 전병환 한국 e스포츠 협회장님을 지목을 해가지고 회장님이 그때 대학생 기자단을 한꺼번에 지목하셔가지고 그때 동영상 보니까 10명 넘게 한 번에 다 봤더라고요. 회장이 가운데 계시고 사이드로 쫙 한 바가지 계속 그리고 그 학생들 이름 다 받아가지고 기부 다 루게릭병 환자들한테 다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아. 그 제주도에서 네. 전국체전 했잖아. 그 사이트 서버 터졌다며. 사실 그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수용하게끔 만든 사이트는 아닌데 저 페이커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프로게이머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보고 싶어 해가지고 갑자기 폭주를 한 거예요. 그때 나는 서울에서 딴 리그 취재하고 있었는데 포털 그 검색어 순위 1위에 딱 전국체전. 전국체전 찍히는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했거든. 야 이거 뭔 일 터졌어? 뭐 왜 전국체전 싸움 났나 그랬어 나는. 아니요 여기 아무 일도 없는데요. 평온한 상황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는 거야. 그리고 혹시 이 얘기가 나올까 해서 저녁 뉴스를 보는데 KBS, MBC, SBS 다 이게 e스포츠 대회 성황 이러면서 뭐 서버 마비, 서버 폭주, 사이트 이유도 터지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00명 정도를 동시 접속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든 설계된 사이트인데 3,000명이 아니라 3,000명 이상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버가 이제 내려앉는, 주저앉는 이런 근데 아마 전국체전 역사상 처음일 거야. 이게 e스포츠가 정식 종목도 아니고 동호회 종목인데. 동호회 종목이면 정말 이 서브의 서브거든. 사실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들도 서버가 터진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굉장히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역시 e스포츠의 어떤 좀 뿌듯해하는 네. 취재할 때 좀 힘 좀 받고 네네. 뭐 전국체전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 그쵸.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원이 돼서 응원을 가지 않으면 그 낮에 열리는 그 경기들을 못 봐. 근데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팬들이 찾아가는, 그러니까 전국체전 입장에서도 스스로 응원하러 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콘텐츠가 몇 개나 되겠어. 그러면 그거 하면 좋겠다. 굳이 뭐 롤드컵 결승전 상암에서 하지 말고 그 낮에는 마라톤 다 뛰고 오시고 가면은 메인에다가 스테이지 딱 해서 청소년들 싹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승전 마지막 무대로. 우리는 또 낮에는 못 하잖아. 그림이 나오니까. 2014 게임계 10대 뉴스 5위 모바일 게임의 흥행. 이정 기자는 스마트폰으로 무슨 게임해요? 네, 드래곤 가드? 네? 네? 그 드래곤 아니에요? 아니 너무 많은 모바일 게임 있으니까 좀 생소한 거야. 쿠키런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뿅뿅뿅 총 쏘는 게임이야? 슈팅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RPG 게임. 아. 네, RPG 게임이어가지고. 요즘 모바일로 못하는 게임이 없으니까. 그쵸. 요새 모바일 MMO 대세잖아. 사실 2014년 게임 대상이죠. 게임 대상이 모바일 게임 아닙니까?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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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스퀘어의 블레이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초시장 이카루스 대상은 블레이드. 블레이드가 막 시대가 역전된 걸 보여주는 거지. 불과 2년 전만 해도 모바일 게임 하면 애니팡, 인드러너 그런 캐주얼 게임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진짜 게임을 하는 듯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RPG 게임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NC의 모든 게임들을 다 모바일 기반에 할 수 있게 하겠다. 한 2, 3년 뒤에는 경계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럼 뭐 PC가 받았네, 뭐 온라인이 받았네, 그 뭐 스마트폰이 받았네 이게 없어지고 그냥 의미가 사라지죠. 무슨 게임이 받고 다시 이 이제. 게임은 PC 기반이든 뭐 온라인 기반이든 그쵸. 저기든 다 연동이 되는 그런 시대가 상태니까. 이제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무슨 게임이 받았네가 끝이긴 했네. 어떤 분야가 아니라. 모바일 게임이 이제 새로운 또 국면을 맞지 않았나? 2014 게임계 10대 뉴스 4위 연달아 출시된 대작 MMORPG. 이어지는 3위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2014 블리즈컨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1월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 이카루스를 시작으로 사전 등록자 28만 명이 입각했던 검은 사막은 그동안의 기대를 실감케 했는데요. 대규모 전투가 특징인 블레스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먼저 나온 게임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죠. 이토록 굵직한 국산 MMORPG의 등장은 침체된 온라인 게임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네요. 2만 5천 명이 넘는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게임 축제 블리즈컨. 그곳에서 비사를 대표하는 화제의 게임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었죠. 17년 만에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비사의 첫 FPS 오버워치, 하스스톤의 첫 확장팩 고블린 대 놈, 스타투의 마지막 확장팩 공허의 유산, 그리고 e스포츠로 발돋움을 꾀하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클로즈 베타 일정과 신규 영웅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시 봐도 심쿵하는 그 현장, 블리즈컨 소식이었습니다.
2014 게임계 10대 뉴스 2위는 e스포츠 제2의 전성기를 열다. 새로운 e스포츠 리그의 탄생. 2014년에 e스포츠 기자들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스스톤, 월드 오브 탱크 새로 나오면서 e스포츠 특화한다고 다 리그를 하나씩 또 만들었잖아. 훌륭한 게임인데 또 외산 종목이잖아. 근데 NC에서 파격적인 대회를 했더라고. 올해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리그가 2번이 열렸어. 비무제 2번 열렸고 결산 대회로 지스타에서 한중전을 했잖아. 이제 부산 국제 영화의 전당에서 했었는데 거기도 관중들이 꽉 찼죠. 다 매지. 3,000명. 네. 그리고 맨 앞에 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응원단이 다 중국어로 써진 취업을 들고서 응원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아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무제가 굉장히 컨텐츠로서 e스포츠 컨텐츠로서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했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블레이드 소울을 서비스하고 있는 나라들의 각 나라들의 선수들이 와서 글로벌화된 e스포츠 리그를 만들겠다 팬들한테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2015년에도 아마 블레이드 소울 비무제는 계속 열리죠. 뜨거울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아시안 게임 한번 하면 되겠네. 그렇죠. 다른 NC소프트 다른 것도 준비하는 거 많다면서. 일단 지금 NC가 마스터 X 마스터라고 해서 MXM이라고 하는 약간의 이런 LOL 비슷한 그런 류의 게임이 있어. 그리고 프로젝트 온이라고 해서 FPS 게임이 있고. 이 재밌는 게 MXM 같은 경우에는 NC 소프트 영웅들이 다 나오는 게임이라 NC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고 e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2014 게임계 10대 뉴스 대망의 1위는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2014 월드 챔피언십. 지금 가장 많은 팬과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는 게 LOL이라는 게임인데 이 LOL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가장 큰 축제거든요. 월드 챔피언십이. 근데 이게 매년 미국에서 열렸었는데 미국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열린 곳이 바로 한국이고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이, 전 세계 팬들이 다 수긍을 했어요. 아, 한국이면은 월드컵 충분히 열만하지. 네.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성황리에요.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 이야기로 가면 이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쳤잖아요. 근데 4만 명이 몰렸다고 유료 관객만. 한국 e스포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장소를 개관한 것부터가 화제였고요. 근데 여기를 4만 명을 채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고 이 오프닝 축하 공연이 그때 이미진 드래곤스라는 굉장한 락그룹이 왔어요. 롤드컵 오프닝 공연을 서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한하는 거였거든요. 롤드컵 티켓값이 전혀 아깝지 않다. 이분들의 공연을 보는 건 생각합니다. 운영적인 측면은 그렇더라도 경기는 내가 봤을 때 역대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 어느 팀이 붙었죠? 롤드컵 끝나고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들이 엄청나게 해외에 팔려갔거든. 중국 진출, 뭐 유럽 진출, 미국 진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롤드컵이라는 무대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정말 스포츠의 자본화, 돈 많은 팀이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갈 수 있구나. 그 선수들은 더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뛸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롤드컵 기간 도중에도 선수들이 해외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실제 롤드컵에 성과를 내니까 몸값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롤드컵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장을 마련해 준 거죠. 템퍼링의 장? 그렇죠. 그치, 템퍼링의 장이? 그리고 2015년 롤드컵은 어쨌든 8팀 전부 다 한국 선수가 껴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좋게 보면 한국 선수들이 e스포츠의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딱 LOL에서. 보면 LOL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를 치게 되면 태권도, 양궁, 쇼트트랙처럼 코칭 스텝까지도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정말 한국이 e스포츠를 LOL e스포츠는 선도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인력들이 이제 해외로 뺏기는. 나간다라는 좀 시장 자체가 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나고. 근데 그 중국 관계자도 만나보니까 축구를 치면은 브라질이다. 정말 최고의 e스포츠 국가고 선수들도 너무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몸값을 주고 다들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더 볼만 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잘 모르던 중국 리그에도 한국 그쵸. 선수들이 뛰고 있으니까 낯익은 선수. 저기서 얼마나 잘하나 볼까? 이렇게 보게 되고 미국, 유럽 마찬가지. 그런 팀들을 1년 동안 지켜봤다가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롤드컵이니까. 2015년 롤드컵은 아마 더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0위부터 1위까지 기자들이 직접 뽑은 2014 게임계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4 게임계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새해에는 더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만 전할 수 있길 기대해 볼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내 또 이 자리에서 송년회 하면서 또 정리하고 뒷불도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게임 뉴스,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두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게임계 이슈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게임계 가장 큰 이슈 중에서는 뭐 규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2013년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굉장히 좀 게임계로서는 안 좋은 얘기인데 그나마 올해 말에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흥체육을 발표했죠. 2,300억 원을 갖다가 투입하면서 5년간 네네네. 게임 산업을 진흥시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규제보다는 좀 더 진흥 쪽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희소식이네요. 이러한 지원들이 끊임없이 계속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뭐 지원 소식도 지원 소식이지만 사실은 이번 그 진흥책에 대해서 게임사 대표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돈도 돈이지만 아무래도 인식 변화에 대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변화에 대한 좀 그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있었고요. 사실 뭐 전반적으로 올해 기업들의 전반적인 매출이나 수익들이 급감을 했잖아요. 거기에 네. 비해서는 사실은 게임 산업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거든요. 그만큼 이 문화 콘텐츠 그리고 창조 경제에서는 이 게임 산업이라는 게 그만큼 귀중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열심히 달려온 게임계, 그에 발맞춰 게임 플러스 역시 이슈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나갔었는데요. 그래서 게임 플러스의 1년 발자취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 한 해 총 37회째를 맞은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게임 업계 간담회부터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 리그 소식들, 경기 시작하죠. 게임계 소식, 굵직한 행사들까지 부산 게임계 소식이 있다면 어디든 만사 제쳐두고 달려갔다. 전북, 부산 등의 국내 지방 취재부터 저 멀리 해외 촬영까지 파견되었던 종횡무진 게임 플러스 철통 PD들. 지구 두 바퀴 반을 돌고도 남을 거리를 이들은 달리고 또 달렸으니 그래서 준비했다. 게임 플러스. 과연 어디까지 가봤니? 가깝게는 일본이랑 중국 같고요. 멀게는 미국, 프랑스, 폴란드, 독일, 좀 큰 행사 있는 곳 이런 데 좀 많이 다녀왔죠.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까지 가본 게임 플러스. 내 집같이 친숙한 곳이 있으니 중국이랑 일본을 2번, 3번 이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동경 게임쇼랑 그리고 S사에서 초청을 해서 갔고요. 그리고 일본 e스포츠 경기장을 신설한다 해가지고 취재하러 갔었죠. 일본에서의 3번의 출장 중 뭔가 아쉬움이 남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데 동경 게임쇼는 정말 저도 처음 가본 곳이었고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1박 2일 뿐이 없었어가지고 많이 아쉬웠죠. 짧은 일정이었지만 알차게 다녔던 일본 출장.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에서는 세계 최고의 게임쇼 차이나 조이와 대륙을 뒤흔든 국산 게임 크로스파이어 리그가 펼쳐져 2번에 걸친 취재를 맡았지. 그런데 중국 촬영 당시 뭔가 힘든 점이 있었다고?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에 유명한 허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허거란 걸 한번 먹어보자 해서 갔는데 이 향신료에 대한 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 많이 남겼던. 음식은 아쉽지만 대륙의 위험은 어마어마했다는데 부산 지스타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나 조이는 부산 지스타의 거의 한 10배 만한 크기였거든요. 역시 중국의 거대 게임 시장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 이에 맞서는 대형 게임쇼도 있었으니 바로 11월 미국 애너하임에서 펼쳐진 블리즈컨. 그동안 제가 못 보던 그냥 코스프레를 봐서 그런지 그게 좀 특별했고 그리고 좀 더 의상이 과감했다는 것. 대형 게임쇼는 또 있었다. 독일 쾰른에서 펼쳐진 게임스컴. 게임스컴 그러면 이제 제3대 게임쇼답게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건 그때가 마침 이제 LOL 론칭스가 이제 부산 해운대에서 결승전을 하는 날과 겹쳤었어요, 일정이. 일반 관람객부터 기자들까지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LOL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켜놓고 보고 있는 게 되게 놀랍기도 했고 유럽에서도 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굉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독일 외에도 유럽권 행사들이 종종 펼쳐졌는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의 WGL 그랜드 파이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LOL 올스타전이 바로 그것. SK T1 선수들의 이제 연습실에 가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그날에 마침 이제 페이커 선수의 이제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케이크를 또 준비했던 거예요, 현장에서도. 시간상으로 그것을 촬영을 못할 상황에 놓여진 건데 이제 거기 있는 스태프한테 핸드폰으로 생일 파티 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대로 방송에 나왔었던. 이후 WGL 그랜드 파이널이 열렸던 낭만의 도시 폴란드 바르샤바. 월드 오브 탱크 대한민국 대표팀들이 선전하지 못한 것도 물론 아쉬웠지만 폴란드에 대한 그리움에 몸서리 친 사연이 있다는데, 근데 폴란드 가서 느꼈던 게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쁠까? 여성분들이 다 이쁠까? 간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이쁘다 이쁘다 이 말만 계속 연발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갈 때가 너무 힘들었는데 중간에 한번 비행기를 갈아탔거든요. 도착하고 나니까 좀 많이 힘들었죠.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그런데 여기 러시아 경유 포함 총 22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겨우겨우 도착한 나라가 있었으니 터키와 근접한 국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 이곳에서 국제 유일 e스포츠 대회 IESF가 열렸다. 비록 생소한 나라지만 e스포츠의 물결이 슬슬 일어나는 이곳. e스포츠가 뭐 활발해졌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인기 있다 이렇게 기사로만 듣는 거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느낌을 받거든요. 굉장히 뿌듯하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 역대급 최장 비행 시간 때문에 고통받은 건 사실이지만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선수들 덕분에 힘든 것도 싹 다 잊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한 해 내내 서울을 벗어나 지방 해외 원정까지. 앞으로 2015년도에도 게임계 핫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어떤 험한 곳이라도 열심히 발로 뛸 게임 플러스. 그 행보를 지켜봐 주세요. 올 한 해 게임계를 종횡무진한 게임 플러스. 업계 관계자들부터 평소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게임계 거물들까지 선수들한테 1년 동안 만난 게임계 유명인사만 해도 수십 명. 이 많은 사람들 중 게임 플러스를 빛낸 대표 얼굴을 선정해 보았는데 과연 누가 그 영광을 차지했을지 후보부터 살펴볼까요? 최초 방송 출연, 문명을 탄생시킨 온라인 게임의 아버지 송재경. 국내 3대 일러스트레이터의 일상 공개. 인기 게임 리니지2를 만들어낸 자유로운 영혼 정준호. 게임 플러스 역대 최다 출연. 총 8회에 빛나는 게임 플러스의 단골 손님. 내가 피파 올렸을 그렇게 잘하냐? 홍진호. 2014년 첫 생방송 게스트. 한국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망가짐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 e스포츠 협회장 전병헌. 막강한 후보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 플러스를 빛낸 대표 얼굴은 전 한국 e스포츠 협회장 전병헌. 게임 플러스에서 베스트로 뽑아주셨으니까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초콜릿 맛 같은 느낌이 드네요. 때로는 친숙한 모습으로, 때로는 위험 있는 회장님 포스로 e스포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전병헌 전 e스포츠 협회장. 사랑하는 e스포츠 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2015년도에는 반드시 이루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플러스를 찾은 손님들로 든든했던 2014년. 앞으로 또 어떤 손님들이 게임 플러스를 찾아와 대표 얼굴이 될지 내년을 기대할게요.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어떤 섭외도 문제없이 척척! 장시간 비행도 마다하지 않았던 게임 플러스. 2014년을 마무리하며 최고의 시청률을 조사해봤는데 과연 시청자들은 어떤 방송을 가장 재미있게 봤을까? 게임 평가 프로그램 지테스터. 시청률 하면 역시 지테스터 아니겠어? 특히 전국의 왈아버지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은 35회 와우 확장팩 편이 군단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테스터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었죠. 나의 와우는
오케이, 인정. 그런데 G테스터보다 높은 분단위 최고 시청률이 나왔다는 사실. 최고 시청률 1, 2위를 차지한 16회와 7회 방송에서 아리따운 여성이 등장했는데 이때 분단위 최고 시청률이 갱신되었다는 거. 궁금해. 대체 그 여신은 누구? 안녕하세요, 최정문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홍진호와 함께 모바일 게임 대결도 펼치고 뉴 던전 스트라이커 홍보 모델로도 변신해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최정문. 두 번 다 그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해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약간 친근한 이미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청률 메이커 최정문. 내년에도 쭉 함께 할 거죠? 최고 시청률은 이제 해봤으니까 2015년에는 뭐 최다 출연? 네,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게임 플러스를 통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시청률 쭉쭉 오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내년 게임 플러스 시청률도 부탁할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사실 이거. 우리 시청자들은 스마트한 세대이기 때문에 다들 저 모바일 웹 이런 걸로 보는데 시청률 결과에 만족 못하는 두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 온라인 클립 영상 조회수. 게임 플러스의 클립 영상들을 모아 직접 통계해보니 압도적인 뷰어수를 기록하며 G초이스 클립이 1위를 차지.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클릭 저희가 이끌어냈다. 다시 한번 박수. 사실 게임 플러스는 G초이스가 없었으면 다리 한 짝 없이 뛰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 외발거리 같은 느낌이. 까나리 마시랴. 외모 추적당하랴. 유저들에게 정보 제공하랴. 올 한 해 고생 좀 한 두 사람. 그렇다면 클립 영상 1위는? 액정 보호 필름 맛의 아련한 추억 러브 플러스? 아니면 NBA 진출을 좌절시킨 NBA 2K15? 야, 이게 코드지 이게. 게임 외길 인생 호환호 게임 연출에게 대구력을 안긴 저사양 고난이도 게임? 근데 놀라지 마시라. 1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1위는? 모르세요? 이런 겁니다. 니코니코니 전설의 니코니코니 러브라이브 편. 러브라이브. 그다지 그렇게까지 기쁘진 않네요. 왜요? 모르던 고등학생이 야 저기 니코니코니 지나간다라고 니코니코니 뭐요? 친근한가 봐요. 네. 그럼 니코니코니다. 니코니 되는데 라브니코 니코니코니 어떡하고 와 어떡하고.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 덕분에 2015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G초이스. 2015년에는 더 재밌고 신기하고 화끈한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겉옷까지 속옷까지 다 벗겨서 허하는 걸 더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서 20만 뷰, 30만 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게요. 2015년은 저만 죽지 않겠습니다. 게임계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평소 보기 힘들었던 게임계 유명 인사를 만나기 위해 국내외 가리지 않고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뛰었던 게임 플러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쭉쭉 달려나갈 테니 2015년에도 함께 해주세요. 약속! 야, 2014년 게임 플러스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우리 호환호 PD의 니코니코니가 최고의 역풍이었군요. 그리고 역시 또 시청률 하면은 역시 아리따운 여성이 나와야지 확실히 오른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매주 나오는데요, 기자님. 아, 그러시군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원래 게임의 디폴트라는 게 있잖아요. 역시 이 이수 씨가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확보되는 게 아닌가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수 씨를 제가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때 도와드렸던 부분, 네. 이 부분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좀 급하게 변명하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욱 기자님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뭐 게임 플러스 만들면서 같이 했던 이제 G랭크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매주 이게 서로 이제 뭐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 게임들 랭킹을 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요. 뭐 네. 거기에는 뭐 김동현 박사님을 비롯해 많은 기자님들이 좀 참여를 했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서 특히나 이제 매달 주는 이게 좀 이달의 G랭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올해 이제 최고의 게임 대상을 받았던 블레이드 7월에 받았어요. 앞으로는 이제 게임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네. G랭크를 통과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부족 1위를 계속 유지했었고요. 뭐
피파 온라인 3, 뭐 서던 에섹 등이 계속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뭐 매달 시상식을 펼쳤죠. 이달의 지랭크가. 그랬는데 그 시상식에는 뭐 리니지, 뭐 리그 레전드 당연히 받았었고요. 또 디아블로 3, 그다음에 이번 그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최우수상을 받았던 이카루스 등등 정말 많은 게임들이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플러스를 통해서 소개된 게임들이 굉장히 대박을 이루는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많은 애정을 가지고 1년간 달려온 게임 플러스. 앞으로도 게임계에 빛나는 보석 같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G테스터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마지막 주에 보내드리는 게임 플러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게임계와 게임 플러스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내년에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을까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뭐 LOL의 위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네. 4만 명의 관중을 모은다는 거는 웬만한 그렇죠. 콘텐츠로서 쉽지 않은데 그걸 했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스타원 리그가 다시 좀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네. 뭐 LOL 때문에 살짝 밀렸던 스타원 리그가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될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된 게임 평가 프로그램 G테스터죠. G테스터도 그동안 많은 게임들을 평가했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기대작들을 평가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예, 얼마 전 서비스를 시작했죠. MMORPG 검은 혐악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뭐 G사에서 공개됐던 로스트아크,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14, 그다음 리니지 이터널, 또 문명 온라인 등 정말 대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G테스터에서 내년에는 모바일 MMORPG를 한번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는 게임 평가의 달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4인방과 데지터 이글이 함께한 와우 드레노의 전쟁 군주 최종 평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평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지난주까지 2회에 걸쳐 평가해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드레노의 전쟁 군주. 추억의 워크래프트 세계관과 새롭게 등장한 주둔지까지 오래된 게임치곤 10년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거부감 없는 그래픽이 신기할 정도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비주얼을 강화시켰기 때문. 과연 그 실체는? 변화된 점 세 그래픽 개선. 일단 와우가 10년 된 게임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예전의 그 그래픽이면 대격변 때 조금 한번 업그레이드 됐다가 이제 한번 나그란드 가서 저 깜짝 놀랐어요. 폴이 이제 진짜 플립 같다. 제 캐릭터는 혓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돌리니까 이제 혀가 흔들리더라고요. 뭐야? 외형의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됐어요. 그러니까 표정도 있어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온라인 게임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 처음에 2004년에 시작했던 때 당시에 그래픽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그 이후에 확장팩들이 나오면서 자꾸 덧붙여지다 보니까는 이 격차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대격변 이후에 나왔던 캐릭터들은 신규 캐릭터들 되게 멋지고 디테일도 있는 캐릭터들인데 늑대인간이나 판다. 늑대인간이나 뭐 판다렌 같은 경우는 다 좀 디테일이 좀 있는 반해서 예전에 원래 오리지널 때부터 있던 클래스하고 이제 종족들은 뭔가 모델링이 그냥 그 2004년, 2005년 기준 좀 낡았죠. 좀 약간 낡은 느낌.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블리자드가 이제 드군 런칭하면서 싹 다 평준화를 시켰죠. 소위 말해서 연식을 상향 평준화를 교체해줬어요. 시켰죠. 하면서 이제 균형을 맞추고 만약에 이 게임이 그러니까는 확장팩으로 안 나오고 와우 2 이렇게 나와도 저는 뭐 잘 나왔네. 왠지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와우 2까지는 아니지. 아니, 그 정도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브레르라거든요. 항상 언제나. 이 엿캐도 사실은 되게 처음에 만들 때 다른 애들보다는 예뻤지만 그래도 되게 목각인형 같았어. 그리고 남자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완전 부드러워지고 오크가 섬세해지면서 훨씬 더 못생겨져서 만족스럽죠? 좀 좀 그렇긴 해요. 근데 타우렌도 옛날에는 약간 좀 우락부락하고 막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얼라이언스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호드 타우렌을 딱 만나고 나서 저게 남자의 갈 길이구나. 그래서 바로 지우고 호드로 옮겼어요. 전 누렁 속해였는데 이름도 누렁이었어요. 야, 이 거친 타우렌의 이 느낌 이번 확장팩에서 굉장히 귀여운 소가 됐어요. 동글동글하고 눈망울도 너무 초롱초롱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강인함은 아니고 난 이번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느낌인데 개인적인 기호에 저로서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올 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픽 업글 되는 거는 뭐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국내에서 개발되는 게임들의 어떤 그 엔진하고 그런 때깔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넘버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와우가 2004년, 2005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리니지2, 열혈강 온라인. 그렇죠. 그런 게임들 갖다 지금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지금 힘들죠? 2014년 기준에 최상의 그래픽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 때깔이면은 그래도 야 10년 전 게임 치고는 굉장히 선방했다. 대단하죠. 선전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월드 그래픽 같은 경우는요 면적당 그 그래픽 퀄리티가 최고 좋은 편이에요. 다른 MMORPG랑 비교해봐도 뭐 저 같은 경우는 길드워 2 정도밖에 견줄 수 있는 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노스랜드도 있고 아웃랜드도 있고 맵 크기 엄청 커졌거든요. 네. 물론 이제 MMORPG 중에 와우보다 맵이 말도 안 되게 큰 맵이 있어요. 게임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 보면은 정말 그래픽이 허허벌판이거든요. 그렇죠. 면적당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근데 와우는 다녀보면은 좀 공을 많이 들였다. 그렇죠. 대격변 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예전 지역을 날아서 다닐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재작업을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예전엔 동선이 없던 데니까 여기 사람 안 오는 데니까 진짜 그런 데가 있었어요. 황야의 땅이라는 데 보면은 원래는 올라갈 수 없는데 점프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위로 올라가서 딱 보면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고도에 거기는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바닥이. 그렇죠. 텍스처가 안 만들었죠. 뭐야 이거 안 그려놨잖아. 깜짝 놀랐는데. 그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없는 지형들을 그 버그 점프를 이용해서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걸로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몇 달씩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전문 용어로서 야리코미라고 부릅니다. 이제 일본어인데 파고들기. 그렇죠. 파고들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집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또 그분들에게는 그게 또 재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야리코미를 정규 시스템화, 컨텐츠화 시킨 것이 바로 업적 시스템이죠. 그렇죠. 실제로 와우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MMORPG의 어떤 기본 문법이 되어 있습니다. 야리코미의 시스템화. 우리는 10년 된 게임이지만 시대에 발맞춰 그래픽 퀄리티를 끌어올린 이번 와우 확장팩. 그 중에서도 캐릭터의 외형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데 말로만 들어선 와닿지 않을 터. 게임 속에서 직접 살펴보자. 일단 진짜 감동적이었던 거 한 가지. 외형들이 뭔가 더 섬세해졌어요. 섬세.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흑 대남. 인간, 흑인, 대머리, 남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네. 인흑 대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을 머리털 없이. 피부색을 좀 더 검게 한번. 피부색.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 인흑 대남이라는 이것이 이건 어느 상징이죠. 굉장해요. 문화자 상징이죠. 네. 얼굴. 이게 요새 표정도 이제 바뀝니다. 이제. 디테일해졌는데요. 네. 인흑 대남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정책들도 한번 봐. 여자 보죠. 예쁘게 한번 꾸며주세요. 여자요? 나이트 엘프 또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여자. 얼굴에 저는 좀 깨끗하게 이게 깨끗한 얼굴이 좋아요. 피부 관리 좀 했나 본데요. 얘는 많이 좋아졌어. 자 어디서 네, 오크 뭐죠, 오크? 또 와우의 또 상징이죠. 인간과 그렇죠. 이제 오크는 힘과 명예를 위해. 피부는 좋아졌어요. 피부는 뭐 박피를 했는지 피부가 좋아졌는데 피부가 미끈하니까 더 이상해. 그렇죠. 오크스럽지 않은데요? 야, 좀 깨끗해진 강해 거 보인다 아닌가요? 저는 좀 깨끗해졌다고 보여지는데. 깨끗함은 오크가 추구하는 바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좀 같아요. 차라리 나는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요? 네, 뭔가 확실하게 디테일해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육이라던가. 뭐 디테일하게 피부라던가. 못생겼다, 못생겨졌다 이런 이 느낌. 보세요. 표정 미묘한 그 눈썹과 눈동자 움직이는 거. 저걸 자세하게 그리니까 훨씬 못생겨졌어요. 어우, 이건 뭐야? 저거 언데드인가요 혹시? 이게 제일 또 전형적인 거 있어요. 이거. 그렇지. 노움의 상징이죠. 노움의 여자는. 상징이죠. 저 이런 분들 거리에서 가끔 봐요. 거의 죽기로 가니까. 진짜 귀엽다. 야, 이거 펫 같다, 펫. 노움 죽기. 저거 갖고 싶다. 펜 나오면. 노움 죽기 키우고 싶다. 판다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드레노 군주하면서 진짜 제대로 보게 됐어요. 네네. 판다를 안 했다 보니까 판다리아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구나. 여자 캐릭터 보니까. 네. 암컷이든 수컷이든 아랫배는 상당히 나왔네요. 웃음을 보면은 빠져들게 되더라고. 인자하는 웃음이네요. 아유, 아닙니다. 빠져들지 마시죠. 블러드 엘프는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그때는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겠네요. 브렐 좋아하시잖아요. 또. 공개된 거 보니까 공개된 그 스크린샷 보니까 그냥 블러드 엘프 남자의 그 뒤태가 아주 좋더라고요. 캐릭터 일러스트의 변화로 놀라움을 선사한 이번 확장팩.
여기서 끝이 아니다. 스킬창 열어보고 허걱! 필드에서 사냥하다 또 한 번 깜딱 놀란 유저들 한둘이 아닐 텐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변하는 점, 네! 밸런싱 작업! 이 드군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스템적으로는 대격변 못지않은 그야말로 또 다른 대격변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판다리아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서 드군에 접속을 했을 때 놀란 게 스킬 창들이 막 숭숭 비어 있는 거야. 스킬들이 많이 통폐합이 되었어요. 사실 그 스킬을 만드는 과정들, 뭐 아이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션들, 밸런싱 이런 것들,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노력이 들어간 것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감히 필요에 의해서 개수를 줄이고 통폐합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과감한 결정이고 그리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쭉 와우 쉬다가 이제 다시 접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킬 막 수십 개씩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걸 언제 다시 또 공부하고 스킬 배치 언제 다시 하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특성 공부하고. 저같이 손가락이 되게 작은 사람들은 피아노 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스킬을 사용하기가. 라이트 이런 거 안 돼요. 시프트 4. 그게 안 되니까 에드온의 힘을 빌리기는 하는데 그것도 되게 버거워서 사실 딜 뽑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전사 HP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전사 HP 보고 놀라셨다고 하면은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지. 김성회 G5. 되게 생뚱맞은 것 같아요. 몬스터 체력은 물론 캐릭터 체력까지 줄어든 현재 과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김성회 개발자가 알려주는 HP의 비밀 김성회 G5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네요. 원래는 이제 경제 용어인데 그 짐바브웨라는 국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예를 들어 뭐 버스 탈 때 뭐 320만 원 내고 수레로 끌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달러를 이렇게 돈을. 담아갖고 수레를 끌고 다니고 뭐 햄버거 하나 살 때 1,400만 원 내야 되고 조던데 단위가. 조 단위. 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돈 관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단위가 그냥 억 단위, 조 단위로 가버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릿수도 안 보이고. MMORPG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화염구 데미지 500 나오던 것들이 지금 10년 지나니까 화염구 데미지 막 몇만씩 나오고 10만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자릿수가 늘어나야지만 내가 업그레이드, 성장한다는 쾌감을 주는데 반면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알아보기가 힘들어. 저게 방금 100만이었어? 10만이었어. 자릿수가 커지니까. 실제로 제가 준비한 이 스샷을 보시죠. 이게 바로 메이플 스토리하고 그리고 샤이닝 포스라는 게임에 나오는 데미지인데 실제로 이런 자릿수를 보세요. 순식간에 숫자가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단 말이야. 자릿수가 너무 크니까. 많다. 그렇죠. 숫자가 많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거기다가 단지 알아보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적으로도 연산에 많은 부하를 주게 됩니다. 숫자가 커지면.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을 단행하여서 똑같은 비율로 자릿수를 압축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실제 유저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 없이 이런 연산의 과부하 문제나 시인성 문제, 자릿수를 알아보기 힘든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문제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게 인터페이스 상에 본인의 HP가 이미 숫자가 넘어서서 삐져나와. 네, 삐져나오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예전 판다리아 안개 때는 그야말로 전사의 HP를 보면은 이게 자릿수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매번 확장팩 나올 때마다 거의 제곱으로 뛰는 느낌. 하드모드 리치왕 때 드디어 처음으로 몬스터 HP가 1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1억. 10K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다 이제 B 나오고 이제 빌런 표시 B 나오기 시작하고. 사실 자릿수가 이렇게 커져버리면 이게 뭐야? 그 MMORPG야? 국가 예산이야?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감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서 자릿수를 팍팍 압축시키는 거 상당히 이제 잘한 정책이라고 봐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른 온라인 게임은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걸 단행했을 때 나 어저께까지 화염구 데미지 10만 나오는데 오늘 접속하니까 뭐지? 만밖에 안 나와? 실제로는 목들의 피통도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은 거지만 그렇죠. 유저들이 느끼는 체감상으로는 되게 게임이 시시해졌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단행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와우는 그만큼 게임과 유저의 충성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버 대결이 극심할 정도로 화제를 모은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 다양한 에피소드가 속속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이번 확장팩에 대한 와우저들의 반응은 어떨지 그들의 톡톡 튀는 사연들을 듣고 해결해 봅시다. 레나의 유저 톡. 자, 일단 유저톡 첫 번째입니다.
제목은 인던이 원래 이렇게 쉬웠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옛날에 인던 들어갈 때 길목에 있는 몹들 패턴 다 파악하고 보스 공략 싹 숙지하고 들어가도 버프탐, 물방탐 필수였는데 드군 인던 5명 다 들어가도 그냥 슬슬 잡히네요. 뭔가 밍숭밍숭하다고 할까? 어쨌든 쉬워진 거 맞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예, 목소리가 이상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진짜 우리 유저분은 좋아해. 이게 제가 지금 조금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굉장히 열받은 게이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쉬워서 빡치는 건 아, 충격이네. 저는 이분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어려운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던이라는 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레이드 준비로 가는 게 인던이다라는 인식이 좀 레이드 가기 전에 적어도 인던은 돌아서 템은 보라색으로 만들고 와라. 뭐 이런 정도 분위기에 어떤 졸업의 개념으로 자꾸들 다니시니까 되게 쉬워져서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배부른 고민 같아요. 템 파밍하기 좋잖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눈높이가 기존 와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게임의 트렌드 내지는 요즘 게임의 눈높이라는 것도 좀 고려를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모바일 게임에 익숙해진 유저들 특히 MMORPG 안 하고 모바일 게임만 하던 유저분들은 이 공략이라는 것 자체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정말 받으세요. 그렇죠. 왜 게임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쉽게 플레이를 해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난이도로 하나 올라가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유저톡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든지 좋아요. 다 좋은데 말이죠. 점점점 뭐가 또 5개. 안 좋아? 저는 깐깐한 직장인 유저입니다. 성인 방송이 됐어요. 깐깐해 보여. 캐릭터당 주든지 하나만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 참 답답합니다. 계정 귀속으로 부캐릭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깐깐한 직장인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거는 캐릭터마다 귀속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게 계정에 귀속이 되는 거면 추종자들이 어디에 붙어야 돼요? 내 계정에 예를 들면 캐릭터가 2명이 있어요. 추종자를 보냈어요. 파견시켜서 미션을 보냈는데 보상을 누가 받아야 돼요? 부캐를 키우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 부캐한테 그 수익이랄까요? 보상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와, 내가 만렙으로 막 해놨는데 경험치가 부캐 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만렙한테 경험치가 다 들어갔어요. 그럼 부캐 키우는 그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별로 설정돼 있는 게 유저들한테 더 많은 득을 돌려주기 위한 블리자드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들의 의견까지 엿본 G 테스터. 와우 5번째 확장팩 드레노의 전쟁 군주 평가를 모두 마쳤는데 과연 이들의 최종 평가 점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드레노의 전쟁 군주는 헤어졌다 다시 만난 여자친구다. 다시 만난 연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인상은 첫 번째, 예뻐졌다. 모델링과 텍스처 개선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컷신 영상들의 어우러짐이 일단 눈을 사로잡습니다. 두 번째, 똑똑해졌다. 구간 막히지 않는 성장 방식, 또 주둔지를 기본으로 한 짜임새 있는 즐길거리는 플레이어를 속박하기보다 자유롭게 놓아주며 충분히 즐거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이 변모에 와우저들이 또 한 번 반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오죠. 떠나간 여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지만 와우는 돌아왔습니다. 제 G포인트는 5점입니다. 드레노의 전쟁 군주는 와우저를 위한 와우저에 의한 와우저의 게임이다. 실제로 게임에 들어있는 콘텐츠들을 보면은 와우저들을 위한 서비스 요소들이 한가득 들어있고 또 와우저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요소들도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좋습니다. 난이도나 밸런스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4점 드리겠습니다. 드레노의 전쟁 군주는 첫사랑을 다시 만난 두근두근 내 마음이다. 중화풍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난 모습을 보고 완전히 잊었지만 어느덧 10년 전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곁에 돌아와 다시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시절의 풋풋함에 편의성, 연출력, 다양함을 더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와우와 다시 한번 사랑에 빠져봅시다. 제 G포인트는요 4.5점입니다. 드레노의 전쟁 군주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니라 오를 나무다.
기존의 와우는 와우저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화된 전투와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스토리 덕분에 신규 유저분들이 도전하기는 정말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와우 확장팩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규 유저분들도 쉽게 녹아들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시스템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4.5점 드립니다. 네, 온게임내 G테스터 드디어 와우 확장팩 드레노어의 전쟁군주의 평가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길었다. 오늘 특별히 데저트 이글 유저분께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방송 오랜만에 또 재밌네요. 해보니까. 네, 전 되게 깐깐하고요. 가리는 편인데 할 말 전 다 했다고 봅니다. 재밌어요! 네. 저도 전설의 레전드 용계가 아니라 그 뭡니까 그 데저트 이글 씨하고 이렇게 실제로 현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즐거웠고요. 이런 레전드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제가 또 레전드였던 시절 생각나면서 다시 이 세계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좋다고 봅니다. 본인이 레전드셨군요. 예, 그럼요. 우리 서버 우리 길드에선 레전드였죠. 저는 무엇보다도 바라는 게 신규 유저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들이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22세부터 24세까지 젊은 여성들이 많이 복귀하셔서 성비가 좀 좋아지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심을 잡아야 게임이 흥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스토리 와우 안에서 좀 펼치시길 바라고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 G테스터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게임 플러스 G 테스터 2014년 한 해 역시 수많은 게임들을 물고 씹고 뜯고 맛봤다. 맘에 쏙 드는 게임이든 압도적인 스케일인데 한없이 저평가를 내린 게임이든 빵점 수준이에요. 더욱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숱한 노력을 해온 G 테스터. 내년에도 평가 제대로 할 터이니 좋은 게임, 재미있는 게임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G테스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 뭐 역시 와우긴 와우군요. 3회 하다 보니까 1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네. 어쨌든 그리고 지난 1년간 게임 정말 다이나믹하게 했고 정말 바쁘게 돌아왔네요. 예. 네, 올 한 해 게임계를 정리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그 게임 플러스 같이 한 1년이라서 행복했는데요. 한 달 더 먹는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슬픕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발빠른 취재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개념 게임 정보 프로그램 게임 플러스. 세대 모바일을 정말로 재밌게 만든 게임인데요. 남녀노소 모두 얼굴을